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? 당내에. 지금도 있어요. 뭐.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를 설파하셨던 분이 사실은 민병도 의원 아니십니까? 뭐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비단 어떤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지형 자체가 이렇게 기울었다. 상당수의 민주당의 소속원들이 정치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.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볼을 차는데 밑에서 볼 차는 게 이게 쉽겠어요? 방송도 좀 뭐 보수적이고 국민들도 좀 보수화돼 있고 이런 환경에서 그건 이제 보수 진영이 좀 더 많아지고 진보 진영이 좀 더 줄어들고 그런 그런 의미겠죠.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거는.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. 근데 우리 탕 의원께서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글을 한번 쓰신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.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울어진 민주당이 문제다. 민주당이 기울었다? 아니, 척도가 기준이 뭡니까? 대선 때, 총선 때, 뭐 100만 표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.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정치 현장에서 유일한 기준, 유일 척도가 국민이고 유권자잖아요. 그렇죠. 국민 보고 기울었다 하면은 우리는 안 기울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. 국민이 삐딱이 됐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삐딱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네요.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바로 돼 있고 바로 서 있고 이런 교만한 자기중심적 발상이 어딨냐. 그리고 운동장 탓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김대중 후보는 어떻게 집권했냐 말이야. 기울어진 운동장에서.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말이지.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.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후보의 뭐 역량과 뭐 자질, 또 그때 민주당 뭐 야권의 어떤 힘의 결집도, 또 우리가 얼마나 민심의 국민에게 충실하게 그 여망에 부응했느냐,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. 그런 뜻으로. 그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좀 제대로 돼 있지 못했다. 그리고 대선 평가에서도 민주당이 좀 평평하지 못했다.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. 이제 그건 뭐 저는 뭐 한결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의 평가라기보다는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었잖아요, 그때. 그때 민주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88% 민주당의 당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. 민주당의 편향성 때문에 민주당이 진 거다. 민주당은 새누리당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.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. 민주당 때문에 진 거예요. 국민 여론에 충실하지 못한, 민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그런 민주당의 부족함과 오만함과 무능함 때문에 결국에 무너진 거예요.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몰락했냐?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건 우리 잘 알잖아요. 기본서의 로마사죠.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로마는 로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. 구한말에 우리나라 조선이 무너진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? 일본 때문에 무너졌지만 먼저 망한 우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.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웠잖아요. 그 밑에 오가 싸웠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다른 나라에서 집어삼켜버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민주당, 저는 항상 모든 것의 적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저희 3월 5일날, 7일날, 10일날 저희 전남 이제 영암, 장흥, 강진 제 지역구잖아요. 그 핵심 당원 연수를 했습니다. 거기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위원장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출마하는 후보자가 그 얘기했어요. 상대 후보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. 저는 항상 황주영의 적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가자.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주민들부터 선택을 받는단 말이야. 더 겸손하게, 그리고 더 친절하게,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, 무게감 있게 가면은 왜 안 찍어주겠냐 말이야. 왜 운동장 탓이냐? 이번에 어쨌든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신당 추진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제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아주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기회가 저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
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안철수 뭐 그 신당이나 그 세력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저는 공사석에서 많이 했습니다. 6월 4일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합당 선언하기 전에 6월 4일까지는 뭐 제로섬 서로 베타인 관계일 수 있지만 2016년, 17년 대선을 내다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포지티브 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.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좋지 않단 말이야. 안철수 세력과 안철수 현상이 너무 없어지는 것? 결코 민주가 득되는 게 아니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신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? 신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기존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던 세력과 민주당 지지층이 합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뭐 플러스 알파는 나오고는 있죠. 산술적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합한 것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3월 2일 날 이제 합당의 전격 선언이 있을 때 그 언저리에는 새누리당을 잠깐 앞서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근접했잖아요.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, 기본적으로 이 추동할 수 있는 토대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.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적으로 약간 저는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. 그래서 당론을 정함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의원총회도 갔다 왔는데 어떤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다른 것은 다 용인할 수 있지만 민주라는 말이 빠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. 그러던데 저는 반대입니다. 저 신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말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 또 뭐 다시 도로 민주당이냐 뭐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죠. 우선 두 개 세력이 합하는데 내 이름을 거기다 꼭 넣겠다고 고소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협상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과거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총재 시절에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 기억나시잖아요. 그럼 제가 출입을 했었습니다. 새정치국민회의에 민주란 말이 어디에 있어요? 그때도 새정치, 지금도 새정치네요. 그리고 또 우리가 합당을 할 때 새누리당 보세요. 새누리당이 무슨 뭐 자기들이 고수하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까? 민자당, 민정당, 무슨 신한국당, 새한국당 뭐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. 자유자재로 우리가 바뀌어야죠.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뭐 그 한나라당 할 때는요. 그때 민주당하고 합친 거잖아요. 그 조선민주당하고. 맞아요. 조선민주당하고 합쳤는데 당명은 그때 조선민주당에서 제기한 걸로 간 겁니다. 그게. 그런 유연함이 그래서 있죠. 한나라당으로 간 게 사실은 조선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산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한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좀 새 통합 신당이 좀 확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더 많은 국민을 대표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려면 새로운 멋진 신선한 참신한 국민 공모 해가지고 나온 정당 이름이 있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이름은 그런데 실제 세력 대 세력으로 이렇게 5대5로 딱 뭐 발기인을 5대5로 맞추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?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거, 그러니까 이 새 통합 정당이 결국에는 새 정치로 가야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국민의 지지가 성원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. 새 정치가 뭐냐? 헌정치 안 하는 게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. 헌정치가 뭐냐? 국민들이 싫어하고 지긋지긋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. 결국에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의 문제입니다.